운동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. 탄단지 빠지지 마세요.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꽤 빠진 게 보이시죠? 제가 한 거라고는 밥 먹은 것밖에 없었거든요. 운동도 안 했어요. 하기 싫어서. 안녕하세요. 저번 영상에서 밥 먹기 외에 도움이 됐던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상황을 거쳐서 극복했는지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. 제가 65kg가 된 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폭식증 극복에 대한 영상들 많이 찾아봤어요.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물 많이 마셔라, 천천히 먹어라, 밥 먹자마자 양치를 해보라는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 저한테는 안 통했어요. 왜냐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모든 과자와 초콜릿을 다 우겨 넣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통하겠어요? 물론 마음챙김 식사 너무 좋죠. 그런데 저한테는 안 통했다는 점. 다 됐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바로 먹기였어요. 그래서 먹었습니다. 처음부터 저는 먹고 싶었던 걸 바로 먹지는 못했고 다이어트 도시락, 인스턴트, 집밥 이렇게 3가지를 섞어 먹기 시작했어요. 그때 65kg였기 때문에 집밥 외에 인스턴트를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안함이 되게 많았죠. 왜냐면 제가 공복 혈당이 좀 높았어요. 그래서 진짜 당뇨에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 그냥 다이어트를 다 떠나서 이거는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한 번에 끊어보자는 생각을 했었죠.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으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.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살찌면은 더 우울해져서 또 폭식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아무리 폭식증이 없어져도 사실 살찐 모습을 좋아하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저는 집밥을 드시라고 권하고 있고 저도 단 걸 끊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집밥 먹기였어요. 처음에는 쌀밥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. 초콜릿과 거의 마찬가지로 두려웠었거든요. 제가 그 초콜릿이나 과자가 먹고 싶을 때마다 밥을 데워서 먹었거든요. 좋아하는 반찬들이랑 함께.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정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.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운동도 안 했고 학교에서 잘 챙겨 먹었는데도 살 안 쪘잖아요. 딱 그거였던 거예요. 그때 집밥에서 희망을 본 것 같아요. 저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. 근데 그럼에도 뭔가 먹고 싶은 욕구는 계속 있었어요. 그때도 밥을 먹어줬고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겠을 때에도 뭔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과일을 먹어줬어요. 그러니까 물을 마셔보기도 했는데 아무 맛이 안 나니까 성에 안 차더라고요.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만족이 되면서 그때서야 식사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. 생각해보면 거의 한 끼에 2~3그릇씩 먹었어요. 여러분들도 쌀밥에 대한 무서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확률로 따졌을 때 과자 1개보다 쌀밥 3그릇이 훨씬 낫잖아요. 뭐 칼로리적인 면도 그렇고 영양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밥이 무섭다면 확률을 믿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체중계를 치워버려서 정확히 딱 이 날짜에 몇 킬로가 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재보니까 60kg가 되어 있었어요. 제가 한 거라고는 밥 먹은 것밖에 없었거든요. 운동도 안 했어요. 하기 싫어서. 근데 5kg가 자연스럽게 빠지니까 그때서부터 점점 쌀밥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. 제 몸도 주기적으로 밥이 들어온다는 걸 인지했는지 배불러도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되게 어려워했던 그 배부름 있잖아요. 그 적당한 배부름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. 그렇게 식욕이 안정이 되니까 활동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. 기존에 우리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의 배 찢어질 듯한 아픔 또는 극단적인 배고픔 이 느낌만 있었잖아요. 근데 에너지도 충분히 넘치면서 딱 적당한 배부름의 느낌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가끔 폭식을 하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이거 분명히 먹으면 너 너무 배불러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해. 그러고 싶지 않아. 후회하고 싶지 않아. 이렇게 말로 내뱉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폭식 횟수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꼭 제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편한 걸 느끼잖아요?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. 신체 컨디션이랑 에너지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폭식을 하더라도 전보다 자책하는 게 훨씬 덜 했어요. 그렇게 식욕 안정화가 이뤄졌을 때 다시 단당류에 도전해봅니다. 사실 두려움이 많았어요. 왜냐면 저는 당 중독이 굉장히 심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당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어하는 중독성이 강한 식품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식욕이 안정화되고 나니까 내려놔지더라고요. 만족할 만큼 먹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가길래 놀랬죠, 그때. 내가 이게 가능하구나. 그러면서 이제 식욕 안정화가
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이라는 걸 그때 또 한 번 느꼈었죠. 그리고 두 번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원래 저는 매일 24시간을 음식 생각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비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다이어트를 반강제로 포기하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.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남아 돌더라고요. 공부하기도 했고요. 공부가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하게 됐는데 그 순간만큼은 음식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. 그리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 상황이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지속하게 됐어요.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56에서 58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죠. 요요 없이. 근데 요요가 안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. 왜냐면 저를 억압하지 않았으니까요. 그리고 폭식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훨씬 적으니까 체중 감량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.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꽤 빠진 게 보이시죠? 그럼에도 밥 먹는 게 아직 두려우시다 하시면 저랑 함께 밥 먹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밥 먹기 챌린지 관련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기본적으로 식욕이 충족이 되고 내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폭식 횟수가 너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요. 횟수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생활이 안정화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.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이러니까 다시 폭식을 덜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 완전히 폭식증 목토에서 해방이 됐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살 뺀다고 또 밥 먹을 때 한두 숟갈 덜고 그러실 거 제가 다 압니다. 근데 다 소용없습니다. 그거 덜 먹는다고 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.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잖아요. 그럼 억압입니다. 억압하면 무조건 터집니다. 그냥 성에 찰 때까지 드세요. 저를 믿고 드세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우리는 살 빼는 게 아니라 폭식증 가라앉히는 게 최우선의 과제니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압 제한을 하면 무조건 터집니다. 애초에 다이어트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짓인데 너무 당연한 거죠. 이걸 꼭 인지하고 계세요. 운동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. 탄단지 빠지지 마세요.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.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. 아예 관리하지 마라. 나 자신을 포기해라. 이런 말이 아니에요. 다이어트 강박, 폭식증이 있는 상태에선 그 어떤 좋은 운동도 그 어떤 좋은 관리도 다 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초콜릿도 저처럼 아예 끊어보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서 조절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거기서도 초콜릿 대신에 단백질, 초코볼, 프로틴바, 비건빵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. 그걸 먹는다는 건 또 나를 억압하는 짓이에요. 내가 진짜 초콜릿 먹고 싶고 진짜 빵 먹고 싶은데 억압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드시는 거잖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억압하면 무조건 터진다고. 그리고 어차피 그거 먹어도 또 입 터져서 진짜 초콜릿에 손대게 되잖아요. 우리 그거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먹고 싶은 걸 드셔라. 저는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현 상황에서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당장 몇 칼로리 더 적게 먹는 건지 아니면 폭식증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인지. 저도 그 두려움이 뭔지 너무 잘 알죠. 다음 주 친구 결혼식인데 한 달 뒤에 모임 있는데 그때까지만 살 빼고 그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식 끝나면 또 이슈가 안 생길까요? 그 다음 모임이 없을까요? 저는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폭식증을 극복하는 기간은 2배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멀리 보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살 빼는 건 진짜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마음속 깊이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다시 정리하자면 단당류가 먹고 싶을 때마다 밥을 먹어줬고 작게라도 좋은 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도전하고 집중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저의 폭식증 극복 과정을 세세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. 또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2가지 방법 외에 도움이 됐던 것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다음 영상에서 말할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밥 먹기예요.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. 아무리 감정일기 쓰고 산책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래봤자 밥을 먹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거든요. 밥을 안 먹어서 생긴 이 악의 고리들을 끊으려면 당연히 맨 앞에 있는 고리를 끊어내야 그 다음 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를 보시고 용기를 내서 밥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